춘천갑 출신 정책수석 허영입니다. 실패한 쿠데타도 단죄한 브라질, 대한민국은 더 엄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보소나로에게 징역 2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했더라도 민주헌정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과정이 있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을 전면 공개하며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 선동까지 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가 이 법을 얼마나 엄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지규현 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맡고 있음에도 재판 지연과 형평성 논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가 침묵하는 동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과 사법개혁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법관 증원은 반대합니다. 개혁을 말하면서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입은 분들의 민낯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시에 1조 4천억 원이 든다며 대법관 증원을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지 비용만 1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는 서초동 기준으로 한 계산일 뿐입니다.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꼭 강남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 오랜 시간 우리 국민은 사법부의 자정과 개혁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자리, 정부와 국회가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3개월째 1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60세 이상에 집중된 반면에 청년 취업자는 21만 9천 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실패가 반복되면 구직 단념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채용 공고의 82%가 경력 사원 모집이고 신입은 2.6%에 불과합니다.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의미 있지만 부족합니다.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임금, 근무 조건을 갖춘 상식적 일자리 기준을 세우고 기업의 신입 채용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일자리 창출 분야인 제조업과 건설업 구조 개혁과 혁신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19일에 대통령께서 청년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키우려면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국회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상혁 원내 소통 소프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종교 탄압 주장은 아스팔트 극우에 대한 구애일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첫 현장 최고위라는 중요한 활동을 하면서 모든 관심과 이슈는 어제 손현보 씨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어떤 정책적, 정치적 메시지보다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게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했고, 그들 없이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한 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종교 탄압 주장은 더욱 황당합니다. 손현보 씨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란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이라며 내란 속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인물입니다. 종교 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내란 목사에 불과하고 종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각종 음모론과 편향된 시각을 전파해서 사회 통합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손현보 씨가 한 활동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단지 반헌법적인 내란 준동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활동에 불과합니다. 종교를 방패막이로 세력을 규합하는 도구로 사용한 손현보 씨를 종교인이라 지칭하며 옹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기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한 어제 미국에서 개최된 트루스 포럼에는 부정선거론자 모스탄, 고든창에 전환길 씨까지 합류해서 차이나리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마치 트럼프를 구원자처럼 미국의 개입을 갈구하는 모습이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국내외의 모든 극우 선동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 이 발언을 또 듣고 저를 CIA에 또 신고하겠다는 사람들이 들끓을 것으로 다시 예상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동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종교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되 종교라는 미명으로 반헌법적 내란 준동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와 사법개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이 부분을 제기하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기이한 주문을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헌법에 따라 준비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며 맞받는 것은 사법 권력을 이용해 다시 사법 쿠데타를 하라는 주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주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사법부를 끌어들여서 이런 헌법을 뒤집고자 하는 이런 궤변을 펼치는 장동혁 대표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검찰 독재의 단맛을 못 잊고 여전히 사법 쿠데타를 꿈꾸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란 세력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실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막기 위해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다시
끌어들이고 아무 말 대잔치를 펼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규탄합니다. 내란 세력은 그 어떤 억지 주장과 사법 쿠데타와 같은 시도를 하더라도 역사의 심판대는 이미 점점 가까워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한번 이러한 준동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사법부의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헌신적인 사명, 참 좋은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놀랍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명감으로 일하는 법관이라면 존경을 받아 마땅하겠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히 판단하는 법원이라면 그 권위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이 그리고 직위원의 사법부가 할 소리는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듯 강조하는 그 사법부의 독립,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법원의 권위를 붕괴시킨 것은 다름 아닌 이른바 희대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 내란 수계를 풀어준 직위원 재판부,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심판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습니다.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어 졸속 정치재판과 대선 개입을 자행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제 법원은 더 이상의 권위도 존경심도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기관으로서의 효용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러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로 인해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과연 사법부가 헌법수호 의지는 있는 것인지까지 묻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질문에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사법부가 내부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단호하게 들어오는 개혁의 칼날을 맞는 것은 숙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일선에서 묵묵히 두꺼운 기록과 씨름하며 올바른 판단을 위해 애써왔던 대부분의 양식 있는 법관들에 대한 진정한 죄 씻음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초선 의원이 말이 많습니다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합계 징역 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기소된 27명에 대해 검찰 구형이 이루어진 가운데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구형된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남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법권을 경시하는 태도는 국민의힘의 기본 소양입니까? 결심 공판이 나오기까지 무려 5년 8개월을 끌었지만 결국 징역형의 구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을 우습게 알고 상대당 의원을 감금하며 회의장을 점거하는 인물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앉히겠다는 발상, 이는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고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계엄 당일 내란 수계 윤석열과 통화한 것이 밝혀져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라니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님, 법사위 간사 자리는 업무로 인해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는 자리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이렇게 분주한 법사위 간사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자신의 재판에서 선고나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는 초선 의원의 진정한 충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9월 16일